그 헤라는 블랙 쿠션이 먹여 살리는 불쿠 원툴 브랜드다. 불쿠가 없으면 헤라는 아무 색깔이 없다. 아무 색깔이 없다는 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랬어? 어디서 봤어요 그런 거? 이거 왜 진짜 얇게 발린다. 다들 지금 평범한 입장이어서.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왜 위기야? 위기 아니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특별 편성 긴급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아니면 위기를 만드는 남자 황경창입니다. 이걸 왜 만들어? 제가 여러분들을 모은 이유는 요즘에 또 K뷰티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듣고 있고 저도 체감하고 있는데, 올리브영만 가더라도 사실 외국인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절반 아니고요. 명동 가면은 거의 100%예요.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저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신생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가 뭐 1등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보면 인생 쿠션이다 하면서 막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생 쿠션이 어디 있습니까? 블랙 쿠션 뿐이지. 농담이고.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은 제품들과 신생 브랜드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유명한 쿠션 블랙 쿠션이 지금 출시된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혹시 선생님 아시나요? 잠시만요. 지금 횟수로 10년 차 정도 되지 않았어요, 윤지님? 8년? 8년인가? 9년? 어느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블랙 쿠션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이거 위기 아닙니까? 선생님, 요즘 K뷰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특별히 바라보는 시각은 없고요. 여기 자기소개라도 한번 해주시고 하시죠. 저요? 네, 안녕하세요. 헤라의 수성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동현입니다. K뷰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생각하는 바는 없지만, 일단은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K뷰티의 위상이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건 맞아요. 특정 브랜드의 팬덤도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되게 기쁘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심 그래도 헤라 제품이 가장 유명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들어가 보면 헤라 제품이 가장 유명하지만은 않거든요. 간혹가다 헤라 브랜드를 모르는 분들도 사실 가끔 계시기도 하고. 냉정하지만 네.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위기라고까지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제품들 너무 좋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고객님들이 알아봐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윤진님은 혹시 좀 타사 제품도 좀 찾아보고 하시나요? 당연히 찾아보고. 오늘은 근데 팟캐스트니까 조금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소개 한번 해주시고 하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 BM팀 이은지입니다. 저는 헤라에서 페이스 제품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중에 정말 많은 쿠션들이 나오고 있고,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 나 지금 순간 거슬린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거슬리는 브랜드. 거슬러서 올라가자면 이제 사실 메이크업 쿠션 원조가 헤라잖아요. 이미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사실 넘버원을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블랙 쿠션이 지금 8년째, 9년째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1위를 지키는 게 저는 2위가 1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쿠션이 진화하는 방식이 기존의 언맷 니즈를 해소함으로써 AD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AD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기존의 1위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고객님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면서 또 이런 새로운 바람들 속에서 우리가 1위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지만 이 블랙 쿠션이 제가 이제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쿠션이 왜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금 뭐 자랑할 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함도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그냥 바로 촬영을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팀 연구원 백유탁입니다. 메이크업팀에서 파우더 제형들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헤라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이유는 브랜드들 중에서 제일 뭔가 모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유형의 쿠션도 제일 처음 출시를 하기도 했고, 파우더 제형의 프라이머, 에어리 프라이머, 시중에 없는데 고객들의 고충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다른 브랜드들보다 빠르게 모험적으로 시도를 하지 않나. 제가 팟캐스트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채널을 보시면 제가 거의 서커스 하듯이 막 차력쇼 하듯이 막 웃기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는데,
긴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 편하게 좀 대화하시죠. 혹시 자기소개와 함께 블랙 쿠션 자랑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블랙 쿠션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인가요? 저는 뷰티 개발 1팀 오형택이라고 하고요. 헤라 브랜드 메이크업 중에서 좀 베이스 유형 제품 개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개발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블랙 쿠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보다 위에 계신 선배분께서 포장재를 개발하시긴 하셨었는데 출시될 당시에도 조금 더 슬림하면서도 눈에 확 띌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그 포장재 쪽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포장재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은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그렇게 응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저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야 돼요? 네, 네. 저 보고 하셔도 돼요. 네. 너무 긴장되네요. 카메라 안 보는 게 낫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은 그냥 말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냥 자랑스럽게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즐거운 팟캐스트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헤라가 이 럭셔리 브랜드에서 쿠션을 최초로 저희들이 이렇게 출시를 했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N초에 한 번씩 팔리는 제품이 헤라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BM의 윤진님께 좀 살짝 긁어도 될까요 이게? 아 근데 저 블랙 쿠션 자랑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 시청자들 다 빠져나가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지금 계속 좋은 얘기만 하면. 아니 사실 블랙 쿠션이 왜 인기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쿠션 제형의 근본은 어쨌든 내용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본기라는 게 사실 커짐일이잖아요. 그래서 커버, 지속, 밀착 이 세 가지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쿠션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 쿠션이 나오면서 조금씩 그 시대의 그런 신기술들을 되게 담아서 제형들을 조금 다듬으면서 더 완벽의 완벽을 더한 쿠션의 근본이다. 맞아요. 블랙 쿠션이 선생님 한 3번 정도 지금 업그레이드.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뭐 회사 자랑인가 뭐 브랜드 자랑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헤라가 제품을 쉽게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9년 차 정도 됐는데 리뉴얼이 3번 정도 한 거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리뉴얼 횟수가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이 제작될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완성도가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요즘에 보면 사실 주기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쿠션들이 보통 1년 반 주기로 막 리뉴얼이 계속 되고 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또 이제 헤라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렇게 빨리 리뉴얼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객 트렌드도 빨리 변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트렌드가 계속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 제형을 계속 건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지금 시장 파운데이션 중에서 진짜 공고하게 1위 하고 있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제품이 있죠. 이사가 최근에 이제 리뉴얼을 했는데 20년 정도 만에 첫 번째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아, 20년 동안 안 네, 했구나. 그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제품만 사용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소비자들이 좀 정확하게 어떤 걸 원하는지 파악을 하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저는 사실 그 육각형 그런 제품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너무 무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육각형이 굉장히 작아져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뾰족한 제품이 좋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도 너무 좋았고 그 이사의 그 제품 사실 저는 쓰지 않아요. 너무 메타해가지고 쓰지 않지만 네, 존경합니다. 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20년 가까이 리뉴얼 한 번 안 하고 시장 1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고객들한테 블랙 쿠션도 약간 쿠션계에서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윤진님께 BM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제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좀 이렇게 긁었거든요. 그래서 윤진님 마음도 한번 좀 긁어보려고 하는데 그 헤라는 블랙 쿠션이 먹여 살리는 소녀 가장이다. 불쿠 원툴 브랜드다. 불쿠가 없으면 헤라는 아무 색깔이 없다. 아무 색깔이 없다는 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긁인 것 같은데 방금? 근데 사실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원툴 브랜드다. 저는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만큼 잘 팔리고 시장의 1위를 계속해서 석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물론 그렇게 고객분들이 원툴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누가 그랬어? 어디서 봤어요 그런 거? 난 듣도 못했네. 저 지원했어요. 사실 저희도 BM팀 내부에서 블랙 쿠션 바라볼 때 우리 돈 벌어오는 귀한 아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장 매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시장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2위가
진짜 빠르게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글로우 진짜 잘해야 된다. 블랙 원툴 브랜드 소리 듣지 말자. 이렇게 해서 리플렉션이라는 세계관을 그 양측으로 가져가고자 했어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도 그런 위기감 아닌 위기감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조금 이 시장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세미매트, 글로우, 투트랙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그 MS라고 하죠. 시장 점유율 싸움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시장 개척해보자. 글로우 다음에 뭐가 올 거야? 우리 그거 빠르게 공략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제형을 또 만들어내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윤지님 말씀에 좀 더 덧붙이자면 사실 불쿠 원툴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이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제품 하나가 그 제품 명이 생각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헤라에서 블랙 쿠션이라는 명칭의 쿠션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죠? 또? 쿠션의 좀 역사, 나 몰라 쿠션 역사 하나도. 쿠션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고객들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쿠션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는 사실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저는 약간 그래도 산증인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헤라에서 최초로 쿠션이 출시가 됐을 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헤라에 온 게 2008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D사에 있었잖아요. 일단은 여기를 오긴 왔어요. 제품이 너무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써도 발색도 다르고. 근데 왜 오셨어요? 저도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저기 그냥 불러서 왔어요. 제품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발색도 너무 그렇고 뭐 색도 너무 다양하고 한데 여기는 되게 색은 그래도 뭐 네네 그냥 근데 되게 색이 좀 난해했지. 근데 또 신기하게 되게 잘 팔리대요. 진짜 팬덤이 확실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설화수하고 헤라가 통합인 매장이 있었는데 설화수 고객님들이 스킨케어는 거기서 사지만 색조는 또 여기서 이만큼 사가시고 메이크업 해주면 다 사가고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 근데 제가 한 4년차 5년차에 일단은 쿠션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진짜 매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수라장이었어요. 계속 몰려들어가지고 이게 테스트를 그렇게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다 응대를 못하니까 고객들이 이제 셀프로 테스트하는데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쿠션 안에 퍼프가 내장이 돼 있고 이제 이 퍼프를 이용해서 셀프로 발라야 되는데 이 퍼프가 남아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쿠션 안에 이 담지되어 있는 내용물도 이제 15g 정도인데 그게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날 정도로. 저도 당시에 다른 브랜드에서 일했거든요. 모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비슷한 제품들을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 그 명성을 따라가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라는 블랙 쿠션 원툴 브랜드 아닙니다. 네. UV 프로텍터 19년 연속 1위하고 있는 UV 프로텍터 제품도 있고요.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헤라 까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헤라 까는 건 너무 듣기 싫어.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 내 애인을 내가 남들한테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남들이 동조하면서 진짜 걔 별로더라면 네가 걔 왜 욕해? 옛날에 진짜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헤라 촌스럽다 해가지고 2010년도 초반이었어요 사실. 10몇 년 전에 헤라 촌스럽다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손절을 하셨어요? 손절은 안 했어요. 제일 친한 애라서. 그러면 이제 이 블랙 쿠션을 이을 또 다른 시장을 개척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뭘 개척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시장을 이제 리딩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해서 그걸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뭐가 올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걸 적중시키는 게 사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커버 세미매트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미글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트렌드가 있었다. 그 넥스트가 무엇이냐? 그 피부 표현의 넥스트가 무엇이냐? 플러스 쿠션의 원조 브랜드면 항상 따라오는 그 챌린지가 넥스트 쿠션 만들어. 항상 넥스트 쿠션에 대한 그 TF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 쿠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고 넥스트 피부 표현에 대해서도 그리고 플러스 이제 헤라가 북미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글로벌 시장에 그 노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쿠션이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글로벌 고객들은 그 쿠션 특유의 그 축축한 사용감이 조금 생소하시대요. 그래요? 네. 퍼플 찍어봤는데 여기에 약간 이렇게 축축하게 남아있는 거 계속 써야 되니까 그게 조금 이제 비위생적이다라고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녀들은 브러쉬는 그렇게 세척도 안 하고 쓰면 근데 거기 플러스 넥스트 쿠션은 조금 더 글로벌 고객들의 익숙한 감각을 차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보자. 사실 글로벌 고객들한테 리퀴드 파운데이션만큼 사실 익숙한 게 파우더였어요. 근데 남들 다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쿠션 원조 브랜드잖아. 그리고 우리 넥스트 쿠션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여러 그런 미션들이 합쳐지면서 넥스트 쿠션 플랫폼에 담긴 파우더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돼서 한 명씩 이렇게 멤버가 그래서 모인 멤버들이구나. 네, 사실 멤버 되게 많아요. 오늘은 두 분만 모시긴 했지만 이름이 좀 특이해요. 피 쿠션? 아니요,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명이었고 정식 제품명 이제 블랙 쿠션 메쉬 파우더로 정해졌는데 원래는 얘가 그 내부에서 이름은 피 쿠션이었어요. 피 파우더가 쿠션 플랫폼 안에 담겼다 해서 피 쿠션이고 왜 파우더 쿠션이라고 안 불렀냐면은 이제 저희 부사장님께서 이거 극비로 진행해. 그래서 일정 같은 거 잡을 때도 파우더 쿠션 뭐 회의 이렇게 하면은 다른 브랜드에서 다 일정 조회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게 피 쿠션 회의 킥오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사실 피 쿠션을 알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쿠션에 담긴 파우더. 그러면 얘를 제품명 지을 때 땡땡땡땡 쿠션으로 끝나게 할까? 땡땡땡땡 파우더로 끝나게 할까? 이런 것도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거 고래야 상어야? 저건 고래상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하이브리드인 거예요. 이거 센스 좋았는데? 저거 오리 너구리야 너구리 오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호박고구마처럼. 오오오오오. 아 졌다 이건 내가. 근데 어쨌든 굉장히 고심 끝에 그냥 직관적으로 쿠션이라고 느낄까 파우더라고 느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엔드 베네핏은 파우더 라고 해서 이제 블랙 쿠션 메쉬 파우더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 저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브랜드를 먹여 살리는데 블랙 쿠션을 이름을 플레임을 가져가고 메쉬 파우더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블랙 쿠션 언니의 약간 이런 힘을 얻어서 이제 가져가는 애라서 조금 부담감도 사실은 있어요. 최근에 블랙라인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없었잖아요. 그만큼 되게 큰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그래요. 네, 그러면 옆에 저기 나무랑 사실 비슷한 느낌으로 주택님 앉아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입을 좀 떼게 만들어 드려야겠죠.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블랙쿠션이라는 이 거대한 산을 넘기까지 한 7년을 좀 버틴 거잖아요. 도대체 이 쿠션에 뭐를 넣어서 어떻게 만들었길래 얼굴을 비칠 정도로 이 팟캐스트에 다들 나오신 건지. 사실 윤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품이 이제 블랙 쿠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담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부사장님 모시고 샘플을 다 가져와봐 했을 때 여러 명이 이제 들고 갔는데 마음속으로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부사장님과 이윤진님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윤진님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 표정이 그때 어두우셔지셨어요. 급격하게. 갑자기 왜냐면 거기 제형들이 되게 많았고 그 제형을 담당하시는 연구원분들이 계셨거든요. 무슨 제형이 좋을까 했을 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딱 봤는데 규탁님 얼굴이 그늘이 왜요? 왜 그랬을까? 그 사실 고생할 것 같은 느낌. 고생길이 열린 느낌. 그래서 이걸 하면서 사실 파우더 제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긴 한 것 같아요. 진짜요? 파우더 제형이 엄청 많잖아요. 뭐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고 반죽도 있고 제형을 한 4-5가지는 이제 건드려보면서 샘플 보내고 해본 것 같은데 블랙 쿠션의 그런 커버 지속 밀착을 다 이제 주면서 또 이제 새로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형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규탁님이 사실 파우더 전문 연구원이세요. 그래서 파우더 완전 장인이에요. 그냥 AP에. 근데 항상 왜 파우더는 항상 서브 제품이었잖아요. 사실 브랜드 메인 제품으로 올라오면서 부담스럽기도 하셨겠지만 저는 이 규탁님의 그 파우더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부담감은 있었는데 제가 파우더로 입사를 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1년 차부터 이제 파우더를 했는데 지금 몇 년 차이신 거예요? 이제 만 8년 다녔죠. 보통 이제 컬러 메이크업 위주로 만들다가 이제 베이스 쪽을 이번에 좀 딥하게 해봤죠. 이걸 하려고 8년 동안 수련을 했나. 그 정도로 갈아 넣으신 거예요? 갈아 넣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블랙 쿠션 메쉬 파우더 제품이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좀 이렇게 소비가 되길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떤 제품으로 만드신 건지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넥스트 차세대 트렌드 스킨이 뭐야? 다음에 뭐가 올 것이냐고 했을 때 떠오르는 트렌드가 지금 블러 스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블러 스킨이 사실 떠오르게 된 이유는 조금 그런 미니멀하고 그런 덜어낸 것들이 세련되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모공 고민이 사실 피부 고민 중에 제일
제일 많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매트 하면 무조건 고커버, 파우더 피그먼트 때려 넣어서 고커버해 했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모공을 어떻게 가려주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도 요즘 나오는 페이스 제품들 상세 페이지 보면 모공을 어떻게 가려주느냐에 대한 그런 기술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 없는 블러 스킨이 선망성 있는 스킨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럼 블러 스킨 제일 잘 만들어준 제형이 뭐야? 사실 파우더만한 게 없어요. 블러 스킨 만들어주는 거. 근데 파우더는 언맨 니즈가 대신 너무 확실해. 건조해, 텁텁해. 뭐 미국 같은 데서는 파우더 파운데이션 그냥 단독으로 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 너무 얇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못 올려요. 그래서 항상 병행 루틴이 돼야 돼요. 파데 바르고 파우더 마무리, 쿠션 바르고 파우더 마무리. 그리고 더군다나 블러 스킨 영향도 있지만 이제 습도가 동남아시아만큼 맞아, 올라온단 네. 말이에요. 굳이 나는 블러 스킨 하고 싶어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난 글로우가 좋지만 이 메이크업 살아남으려면 파우더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니즈 그리고 블러 스킨의 가장 좋은 카테고리가 파우더다 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쿠션처럼 간편하게 쓸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파우더 병행 루틴으로 쓰지 않게 하고 그냥 쿠션처럼 한 번에 프라이머, 쿠션, 파우더 단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형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기존 제형으로 따지면 파우더 중에서도 파우더 파운데이션 제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쿠션을 곁들인 그래서 일단은 원 스텝으로 된다. 그래서 선크림 바르시고 얘 하나로 피부 표현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모공 없는 그런 정교한 블러 스킨이 완성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더 인 쿠션 제품입니다. 이 제품 커버력은 솔직히 어느 정도예요?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데뷔했을 때 이거 커버력까지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수준이면 그건 약간 사기예요. 약장수돼요 지금 여기서.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아니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네, 블랙 쿠션보다 조금 낮아요. 그쵸. 근데 자연스럽죠. 네. 대신에 그러니까 가벼운 보송한 블러 스킨 연출하고 네, 싶으신 분들 무조건 네. 만약에 진짜 고커버를 원하시면 저는 이 밑에 컨실러 깔아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하긴 해요. 그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반비례예요. 왜냐면은 커버가 높아지면 가벼운 게 쯔 이렇게 돼요. 근데 커버력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옛날에 이런 파우더 파운데이션 제형을 트윈 케이크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투웨이 케이크, 트윈 케이크. 커버로만 따지면 얘가 자사에서 제일 커버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 있죠. 아, 그 정도예요? 예전 트윈 케이크보다 이게 더 커버력이 높아요? 이게 예전 트윈 케이크보다 처방적으로는 커버가 더 높아요. 근데 더 얇아진 거예요? 뭔가 그냥 비교를 하자면 트윈 케이크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커버 파우더가 들어있는 상태고요. 근데 두께는 그냥 그거보다 무스 훨씬- 파우더 같은 네,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두께감. 각 속성별로 이제 차별화되게 뭔가 공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흑백 요리사에서 흑백 요리사까지 나왔네요. 네. 요리괴물 이하성 셰프가 순댓국을 만들잖아요. 근데 뭔가 순대를 따로 구워서 순대 맛을 내고 육수는 또 따로 뽑아서 육수는 깔끔하게 하고 뭔가 상반되는 거를 뭔가 따로 하면서 이제 더 뾰족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촉촉함을 주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얘를 더 가볍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정보가 크게 없을 때는 쿠션 용기 안에 조금 더 그냥 기존에 없던 새롭긴 하지만 그냥 좀 적당히 가벼운 파우더를 넣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트윈 케이크의 커버력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팍 꽂혀요. 진짜 그때부터 호기심이 확 생기네요. 보시면 사실 이거 그냥 프레스드 파우더 위에 메쉬 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생각하실 그런 수도 있어요. 개념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냥 프레스드 파우더 위에 메쉬 올리면 절대 안 나와요. 보통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파는 파우더 제품들에 뭐 보습 성분이 들어갔어요 하면 진짜 컨셉 수준의 미량이거든요. 건조하지 않은 거에 대한 시료를 줘야겠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히알루론산 아니면 헤라에서 많이 쓴 동백오일 다 해봤는데 뭉친다거나 그런 뭔가 안 좋은 속성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라마이드를 넣었을 때 뭔가 사용감도 더 크리미하게 바뀌면서 메이크업 속성은 해치지 않고 파우더에 세라마이드를 이제 엄청 많이 넣었고요. 사실 일반 파우더 제형들은 물에 사실 넣으면 가라앉아요. 근데 얘는 이제 물에 떠요? 넣으면 이제 아. 뜨거든요. 안에 이제 공기층이 좀 있어서. 퍼프도 이제 새롭게 쿠션 퍼프를 매칭을 했어요. 이게 저희 팀의 최정선님이 이제 이것도 정선님 작품이시구나. 헤라 유튜브에 2번 출연하시고 이것까지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쿠션 퍼프와 이 제형을 매칭했을 때 그 스며드는 사용감이 훨씬 더 극대화되면서 이 새로운 쿠션 파우더 플랫폼을 뭔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메쉬를 떼고 봐도 내용물 자체가 기존의 파우더랑 완전히 다른 내용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윤주님 되게
이 제품 진짜 광기로 만든 느낌이야. 어떻게든 나는 이거는 설명해야 돼. 아니 조금 민망한 게 오늘 제가 두 분 모시면서 저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두 분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얘가 이제 혁신 제품으로 출발했잖아요. 여기 자리 드릴까요? 아니. 근데 우리 형택님 얘기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랬는데 얘를 또 초슬림 용기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사실 모르고 보면 이게 파우더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품질은 항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패키지 디자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거나 아니면 색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색이 때 조금 더 후킹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소비자들한테. 근데 이거 진짜 패키지가 너무 일단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좀 갖고 싶은. 윤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 개발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슬림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제품에는 파우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덮개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가 이동하면서 쓸 수 있게 거울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얘 리필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 리필도 돼요. 대박. 그러면서도 고급감은 유지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슬림해야 된다.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이 한꺼번에 담겨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소 두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슬림한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은 슬림하게 보이게 하면 되지 않느냐. 원래 그러면 그렇게까지 슬림한 건 아니고 슬림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엣지 부분에 얇은 것 때문에 여기 두께감이 더 눈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 용기 보시면은 하판이 사실 원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형처럼 네. 저 한 번만 볼게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하판이 살짝 가로로 아, 가로로 살짝 더 길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팩트를 열 때 이 뒷부분 힌지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힌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두께, 살 두께가 있거든요. 그 두께를 맞추면서 좀 얇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쪽이랑 아래쪽은 비교적 두껍게, 그리고 양쪽은 이 상판이랑 같은 두께를 유지하면서 원형이 아닌 타원형, 비정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또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다 이거. 네. 형택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이거 자석이 있잖아요. 저희가 자석의 열림 강도라든지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의 그 또 그 감도 이런 것까지도 되게 세심하게 보시고, 그래서 레인지 보드가 엄청 세밀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이잖아요. 블랙도 쪼개가지고 보시더라고요, 형택님이. 그래가지고 맨날 저도 솔직히 바쁘거든요. 근데 맨날 형택님 연락 와가지고 윤주님 잠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블랙이 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 블랙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기 블랙이지, 뚜껑 블랙이지. 아. 보시면 상판이랑 하판이 살짝 무광이거든요. 근데 이 무광이 좀 과하게 무광이 들어가면은 쥐색, 회색 이쪽으로 블랙이 빠지게 돼요. 더 유광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지문이 또 많이 묻는, 좀 더 세밀하게 잡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무광인 것, 조금 더 유광인 것, 그 레인지 잡아놓고 그 안에서 생산될 수 있게.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이거. 손잡이 여는 방식이 지금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파우치처럼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또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최대한 작게 디자인돼 있었었는데 처음 샘플을 받아봤더니 아무도 못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여는 방식이었나요? 처음에는 이 상측에만 손잡이가 아주 작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밀어 올려야 되는데 너무 얇으니까 이 부분을 잡고서 올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주님이랑 또 저희 디자이너이신 권지현님이랑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럭셔리 브랜드에 약간 돈값을 하게 되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들. 네. 이 블랙 쿠션 메쉬 파우더가 지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잘 지금 만들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헤라가 사실 이게 국내에서만 싸우기는 시장이 좀 커졌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동현 선생님이랑 태국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 태국 날씨 어떤가요? 너무 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한국 여름보다는 안 더웠어. 지금 한국 여름이 너무 습하고 더워가지고. 뭐 어찌됐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쨌건 이렇게 다국적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후가 다른 곳에서도 우리 이 제품이 과연 잘 사용될 수 있을까요? 임상 얘기예요. 아, 옆에서 이렇게 다 찔러가지고 하는 이 제품이 이제 헤라에서 지속이 가장 좋은 메이크업 제품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라의 다른 라인들에서 하지 않는 임상을 해서 지속이 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고요. 예로 들면 이제 이거를 바르고 뭐 건식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이 엄청 많이 나오는 환경에서 화장이 유지되는 걸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서 이걸 바르고 화장이 지속되는 걸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스웨트 프루프, 워터 프루프, 그리고 히든 휴미디티 프루프, 이렇게 세 가지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여름에 해도 더 뜨거워졌잖아요. 그 SPF도 38. 파우더가 38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속력이라는 게 마케팅적으로 한때 그 시간 싸움이 되게 심했었어요. 어디는 24시간, 48시간 그러더니 어떤 브랜드는 100시간까지 소구를 하는 거예요. 진짠지도 모르겠어 그거. 이제는 고객분들께서도 시간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이게 살아남는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뽀송뽀송한 환경에서 100시간? 그거 말고 정말 극한 습도 있는 환경에서 5시간, 6시간 버티는 게 더 사실은 베네핏으로 느껴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규탁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후 환경에서도 무너짐 없는, 또 우리 문구 쓰려면은 저희 RA팀 되게 깐깐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딱 이게 통과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당당하게 어떤 기후에서도 살아남는 지속력이다. 근데 저희도 48시간까지는 실험을 다 하긴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또 시간과의 싸움에 또 하긴 했네요. 그래도 하긴 해야지 기본이지. 그거는 그쵸. 기본을 네. 이제는 깔고. 기본이 됐으니까. 네네네. 네. 이 제품 썼을 때 정말 어떻게 표현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좀. 제 얼굴에 일단 메이크업을 했는데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르나요? 아니면 슬라이딩 하나요? 슬라이딩이요. 사실 이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던 거랑은 조금 새로운 포맷이기 때문에 처음 열었을 때는 고객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지? 약간 당황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한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기존의 파우더 생각하셨을 때 파우더 파운데이션 밀어서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똑같이 페이오프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슬라이딩 했을 때 적당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묻어 나오거든요. 양 조절 괜찮을까요? 나도 무섭네 갑자기. 잠깐. 상단에 팔레트에 한번 살짝 이렇게 더 또 눌러주고 한번 발라볼게요. 또 반대쪽도. 아니야, 안 두껍게 발려. 안 두껍게 발려. 숨죽이고 막. 다들 지금 평범한 입장이어서. 괜찮은데요? 네. 아 근데 진짜 이 퍼프하고 궁합도 진짜 잘 맞다. 정선님께서 엄청 고생을 하셔서 이거 진짜 얇게 발린다. 한쪽만 지금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주름까지는 잡지 마시고요. 모공 사이사이를 정교하게 타겟팅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공 커버가 되게 잘 된다. 또 파우더의 기존의 언매니지였던 건조함이 안 느껴지시는지 동현님 한번 봐주세요. 사실 이거 파우더 바르고 건조함은 시간 지나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진짜 냉정하게 말한다. 그냥 좀 빈말이라도 해주면 안 되나? 근데 시간 지났을 때 특히 저도 오늘 살짝 쿠션을 바른 상태거든요. 9시 정도쯤에 쿠션 파운데이션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지났네요. 지금 이 상태면 사실 파우더 못 올려요. 다 떠버려요. 각질 사이에 다 끼고. 근데 각질 사이에 끼는 거 진짜 하나도 없네요. 모공도 제가 일단은 코 모공이 있는 편이에요. 안 한쪽하고 한쪽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확실하게 매끄러워지는 건 네, 육안으로 느껴지네요. 쪽지 시험 보고 눈앞에서 채점 받는 그게 보니까 아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우더 팩트가 이거하고 비교 대상 물론 아니겠죠. 그 제품조차도 사실 이제 메이크업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났을 때 바르면 뜨거든요. 각질이 여기 저는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근데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떠. 그러니까 각질 사이에 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신기하다. 좀 여기서는 진짜 사실 리- 각질은 잘 리얼해요. 안 보이긴 하는데 피부에 광이 죽은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파우더의 특유의 피부에 광이 죽거나 되게 텁텁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윤기의 광은 없어졌는데 고송한 그런 광감은 또 남아있어요. 약간 빛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느낌? 저 24 매너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그 광고 대행사 분들을 먼저 쓰게 해드렸는데 광고 대행사 분들이 품평 의견을 주셨던 것 중에 아기 궁둥이 같이 피부가 어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뭔가 어려 보이고 뽀송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인상 주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진짜 장점이 또 있어요. 루스 파우더 사용할 때 사실 양 조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 조절 잘못하면 이렇게 퍽 찍히면서 얼룩이 지는데 이거 진짜 누가 어떤 똥손이 와서 발라도 실패할 일 없는 똥손이신 분들 네,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전 일단 마음에 들고 그다음 사용법 직관적으로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사용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효과 간만에 그냥 한 번에 딱 만족스러운 제품이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정말 까다로운 분의 까다롭다기보다 약간 좀 까탈스러운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별 4.9점 맞은 것 같은데 제가 2020년부터 섀도우 듀오 개발하고 막 그랬으니까 동현님께서 2022년인가 섀도우에 되게 안 좋다. 되게 안 좋다고 했다고요, 제가요? 아니 되게 안 좋다는 아니고 뭔가 선생님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연구소에서 선생님 소문이 안 좋대요. 물론 이전에도 만족스럽던 제품들이 너무 많았지만 점점점 너무 좋아지는 제품도 많고 또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들까지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하고 또 느끼고 있으니까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벽한 상태는 아니. 아니 이 제품 말고 나는 이제 다른 뭐 이런 이제 섀도우나 이런 거는 앞으로 나갈 길이 조금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 정도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두 분이 사실 아까도 제가 뭐 잠깐 들었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개발하면서 나 이제 이 부분은 진짜 힘들었고 나 이거 만드느라 고생 좀 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파우더의 제형별로 다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런 제형으로 그 결정되고 나서 이제 샘플링을 계속 하는데 몇 번 이후로 만족스러운 샘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형에서 이제 80번까지 샘플을 냈는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은 샘플 주시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피부 표현이 너무 매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이어리 표지가 그 가죽 질감이었는데 이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탁님한테 스타벅스 다이어리 찍어서 보내드리면서 이런 피부 되는데요 지금? 저만 이래요? 그러면서 같이 보면서 우리 피부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그때 본사에서 아침에 21층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때 약간 진짜 약간 킹 받았다 그래야 되나? 요즘 말로 긁혔다고 하죠. 사실 파우더가 다 돌가루거든요. 그런 거 이제 먼지 마시면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무리 뭘 해도 모공도 안 가려지고 계속 건조하다고 하고 그런 피드백만 한 40-50개 오니까 제가 사실 그 엑셀로 정리해놨어요. 아 데스노트 같이. 며칠에 무슨 말을 하셨고 그래서 나는 무슨 실험을 했다 이거를 이게 와. 엑셀로 해놓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이건 정말 좋아요. 만나고 나서 바로 좋아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계속 갈구시나 봐요. 진짜야. 마른 오징어도 짜면 즙이 나온다고. 저 그 생일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보내드렸잖아요 생일에. 잘 먹었습니다. 또 제품 케이스 개발하시느라 사실 이게 노고가 심상치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말도 못해. 저희 이 블랙쿠션 메쉬 파우더도 프리웍스라는 걸 진행하거든요. 보통은 그냥 생산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얘는 시생산으로 한번 해봐요. 우리가 처음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시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파우더의 메쉬를 딱 체결하는데 파우더가 다 깨져버린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서 포장팀에서도 이게 워낙 얇은 메쉬링이다 보니까 가조립이라고 하죠. 접시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메쉬링을 얹혀야 되는데 얹힐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얇은 용기이다 보니까 저희 포장재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내용물적으로도 같이 품평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부터 잠깐 감정이 이렇게 와서 한숨을 중간중간에 쉬시는 것 같아요. 사양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 저희가 정말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치고 그런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최종 제품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데에서 이미 다 느꼈어요. 그냥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윤지님은 그만큼 많이 괴롭혀서 너무 좋은 제품 만든 것 같고. 아니 욕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를 좋은 제품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블랙쿠션의 그 10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문제는 아니었어요. 뭐 제가 불쿠 원툴 브랜드라는 말로 오늘의 팟캐스트 멤버를 모았지만 이걸 문제라고 삼기보다는 또 우리 헤라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오늘의 순서를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블랙쿠션 메쉬 파우더는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도 도전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좋아요라고 오늘 자랑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써보신 고객님들의 목소리가 많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즐겁고 신선하다라는 마음으로 많이들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사실 처음 있는 유형이고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윤지님께서 이제 당근 채찍도 많이 주셨지만 이제 당근도 가끔 주시고 그래서 재밌게 아까 가끔 당근은 가끔 재밌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아까 동현님의 쪽지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고객들의 본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한 제품이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 말고도 헤라에서 신제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해도 됩니까? 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좋은 제품 나온 것 같고 저도 헤라에 몸담고 있는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좀 더 자신 있게 소비자들 고객들한테 우리가 소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유형은 진짜 메이크업 쉽게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모공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사람, 나는 굿 죽어도 패키지 디자인 중요하다, 간지 중요하다 하는 사람은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제가 다른 컨텐츠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이 제품이 헤라의 블랙 쿠션을 이어갈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